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1일 새벽 1시고요. 모두 태풍 피해 없으신가요? 인천은 다행히 조용히 지나간 것 같아요. 미국의 CPI 지수 둔화 발표에도 SOXL 주가는 하락 중에 있어요. 발표 후 바로 주가가 급등하다가 지금은 하락 중에 있어요. 중국의 2차 전지 강물은 석유계의 사우디라고 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 주가가 계속 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마이너스 38%고요. SOXL은 전고점 대비 40%나 하락했어요. 반도체 3배 레버리지인 SOXL은 TQQ보다는 변동성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은 79% 정도 수익 구간이고요. 1년 전만 해도 마이너스 30%가 넘었어요. 하지만 꾸준하게 계속 모아가니까 79%까지 상승했어요. 오늘 자리도 추가 매수하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리 같아요. 영상을 끝내고 기회를 봐서 10주 정도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도 조정의 끝자락에 들어간 것 같고요. 조금 더 인내의 시간을 가지면 주가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장의 예측보다 둔화된 모습으로 잘 나왔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측보다 더 많고요. 발표 후 시장은 한호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나 12시가 넘어서는 주가가 흘러내렸어요. 결국은 지금은 마이너스 상태예요. 미국의 7월 CPI가 전월보다 0.2% 상승했다고 밝혔어요. 전년 동월 대비 3.2% 올랐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예요. 다우존스 집계에 따르면 월가에선 7월 CPI가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을 것으로 예상했어요. 근원 CPI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 올라 전망치에 부합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4.7%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인 4.8%를 밑돌았어요. 월가에서는 CPI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까지 가장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난해 6월 9.1%를 찍은 뒤 꾸준히 둔화 흐름을 보여온 만큼 기저효과를 감안해서라고 해요.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는 인플레이션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차이나 전기차 주가가 계속 늘어지고 있는데요. 주가의 늘어짐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는 주가가 상승 쪽으로 돌릴 것 같아요.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주가가 늘어지다가 영망치 캔들이 나오면 상승할 가능성이 많아요. 중국의 LFP 배터리가 급성장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분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대요. 최근 국내에서 출시된 저가형 테슬라 모델 Y는 중국의 LFP 배터리로 차값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큰 인기를 끌었대요.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잇따라 출시할 예정이어서 더 이상 LFP 배터리가 하급품으로 취급되지 않는 모양새래요. 한국 배터리 업계도 LFP 배터리 개발에 착수한 만큼 상용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에요. 아울러 배터리 라인의 다양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3원계 배터리에 집중했고 저렴한 품질만큼 질도 떨어지던 LFP 배터리를 만드는 중국 업체를 적수로 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래요. 하지만 중국의 CATL이 LFP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판도가 변했대요. 2021년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 탑재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밝히면서 LFP 배터리의 중요성은 더 커졌대요. 특히 테슬라는 미국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의 중국 봉쇄에 해당하는 IRA에도 불구하고 CATL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대요. 폭스바겐, 현대차, 스텔란티스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조만간 LFP 배터리를 탑재한 3천만원대 중저가 전기차를 탑재할 예정인데요. 이 전기차들이 흥행하면 고스란히 중국 배터리 업계의 실적 향상으로 이어진대요.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한국 배터리 업계는 올해 4월부터 부랴부랴 LFP 배터리 개발에 착수했지만 과거부터 3원계 배터리만 올인한 전략적 판단을 두고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대요. 중국에선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상용화에 나섰대요. 지난 7월 14일에 개최된 2회 나트륨 이온 배터리 산업체인 및 표준 발전 포럼에서는 2023년 나트륨 이온 배터리 산업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었대요.
이 자리에서는 중국 최초로 나트륨이온 배터리 평가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17개 중국 기업이 평가에 통과했다라고 알렸대요. 이번 통과 발표에 대해 중국 전기차 기술표준연구원은 현재 전 세계 20여 개사가 나트륨 배터리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 대부분이 중국 기업이라고 해요. 앞서 말한 17개 기업이 평가에 통과했다는 것은 중국 내 나트륨 배터리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이처럼 기존의 2차 전지와 비교해 낮은 생산 가격, 높은 안정성을 지닌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주목을 받고 있대요.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어 전문가들은 2026년에는 상용화가 상당 부분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가 배터리와 저가 배터리가 확실하게 나누어질 것 같아요. 중국의 시진핑이 미국에게 무서운 반격 카드를 내밀었대요. 올해 7월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갈륨은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8%를 장악하고 있는 강물이래요.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중국 전문가는 해당 강물은 일부 기술 업계를 제외하고는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강물이라며 베이징이 워싱턴의 허를 찔렀다라고 말했어요. 최근 중국을 석유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상을 누리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비유하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요. 사우디가 자국의 막대한 석유 생산량을 지렛대 삼아 주요 사업마다 세계 최강 되고 미국에 밀리지 않고 맞서는 모습에 빗댄 것이래요. 최근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청정기술 분야의 공급망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일각에서는 유럽은 물론 자본력이 막강한 미국조차도 중국 없이는 친환경 전환을 이루기 힘들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대요. 미국은 이제라도 청정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갔지만 현실은 중국이 전 세계의 작업장이라는 사실이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과 디커플링을 한 자체 생태계를 키울 것인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현재 시간 새벽 1시 40분인데요. SOXL은 보합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현대차 증권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녁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가상계좌 입금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상황을 보고 SOXL을 추가 매수할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